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파이썬을 이용한 딥러닝 이론 및 실습 강좌로 함께할 김동희라고 합니다. 이번 파트 1 강의에서는 강의 개요와 실습 환경인 콜랩 사용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슬라이드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딥러닝 이론과 실습을 모두 다룰 수 있는 기초 강좌입니다. 딥러닝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이나 이론은 알고 있지만 실습이 어려우신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환영입니다. 강좌 커리큘럼은 파이썬 기초, 텐서플로우 이해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배우기 전에 기초 지식을 다루고요. 머신러닝의 개념과 인공신경망의 개념, 딥러닝 이론 및 원리를 통해서 머신러닝의 이론과 원리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실습, 과적합, 학습 최적화 기능을 통해서 실습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환경은 파이썬 3 버전에서 진행할 거고요. 텐서플로우 2 버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콜랩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구글 콜랩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무료이고 윈도우, 맥 OS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GPU 없으면 학습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GPU가 달려있는 컴퓨터를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겠죠. 콜랩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기 때문에 구글 콜랩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뒤에부터는 구글 콜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글 콜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랩은 웹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개발 환경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을 이용하는 것이 장점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쉽고 GPU, TPU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현재 연구, 그 다음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 중에 있고요. 텐서플로우, 케라스, 맨랩, 사이키누럴, 판다스 등 다양한 도구가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설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쿠다나 CUDN 등 어떤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에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기존의 호환성도 깨지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콜랩을 통해서는 그런 과정 없이 실습을 할 수 있고 또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단 구글 계정이 필요한 것이 단점 아닌 단점이고요. 일단 동작 원리는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구글 콜lab이 동작하게 되고 그 구글 콜랍 서버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돌게 됩니다. 근데 자원이라든지 어떤 GPU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상화, 즉 여기서는 런타임이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상화를 통해서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하다가 또는 콜랩을 사용하다가 런타임이 끊기는 현상은 가상화에 할당된 자원들이 회수됐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런타임이 계속 돌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끊긴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 콜랩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된 URL에 접속하셔도 되고요. 구글 검색창에다가 콜랩이라고 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되고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생성 접근 방법은 일단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좌측에 있는 창이. 이때 새 노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파일명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셀 추가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셀이 뭔지, 코드 셀이 뭔지, 텍스트 셀이 뭔지는 뒷장부터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코드 셀이 떠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콜랩에서는 코드 셀과 텍스트 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코드 셀은 일반적인 파이썬 코딩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 셀은 한 번에 실행할 단위를 의미하고 있고요. 실행 이후에도 메모리는 유지가 돼서 다른 셀 실행 시 영향을 줍니다. 단 런타임을 다시 시작 시 초기화가 되는데 이 초기화가 된다는 것이 메모리가 초기화가 된다. 즉
여기 안에 담겨 있던 모든 변수와 모든 정보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셀에 실행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왼쪽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순서에 대한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순서가 지금 한번 실행됐기 때문에 1이고 그 다음 실행됐기 때문에 2고 이제 여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3으로 변할 것입니다. 첫 번째 셀에 대한 결과는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를 실행하게 되면 바로 그 밑에 셀 밑에 실행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셀 추가는 여기 밑에서 버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버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셀이 실행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셀이 실행된 결과가 D equal C-4, 즉 C가 여기서 5였기 때문에 이제 D가 1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럼 현재 D가 갖고 있는 값이 1이겠죠. 근데 이 셀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값이 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왜 셀이 실행된 순서가 중요한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텍스트 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셀은 주석의 효과적인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문서 작성 및 정리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막다운 문법을 사용하고 있고 자동 목차 생성을 지원합니다. 막다운 문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텍스트 표현을 효과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라고 하는 것은 목차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표라고 하는 것은 열거형을 만들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숫자형, 열거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셀에서는 위에 편집 툴이 있는데 여기서 코드를 삽입할 수도 있고 링크나 이미지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다운 문법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툴을 사용해서 구성하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콜앱에서는 GPU 설정도 가능한데요. 일단 상단의 메뉴에서 런타임을 찾으시고 거기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이제 GPU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또는 TPU도 가능합니다. 근데 GPU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시간 실행을 지원하고요. TPU도 마찬가지고요. 12시간 실행 지원 이후에는 이제 세션이 끊기면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가 모두 날아가게 됩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TPU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GPU보다 훨씬 좋은 더 빠른 성능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단 데이터가 많은 때 대용량 데이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실습에서는 굳이 TPU를 사용할 이유는 없고 GPU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랩에서도 명령어 실행을 할 수 있는데요. 코드셀에서 느낌표를 붙이고 명령어를 사용하면 터미널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습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콜앱을 사용하시면서 혹시나 참고가 될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cd 명령어만 퍼센티지를 붙여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나머지는 크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럼 콜앱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된 상태고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 최근 사용, 구글 드라이브, GitHub, 업로드 이런 방식으로 파일을 불러오거나 열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새 노트를 눌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트를 클릭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로딩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로딩 시간은 컴퓨터 사양이나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실습이라고 해서 파일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파일명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코드 블록과 텍스트 블록이 있고요. 지금 만들어진 블록은 코드 블록입니다. 코드 블록이 디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상단 메뉴를 보시면 파일 수정 보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런타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VM 자원을 할당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눌러보시면 하드웨어 가속기에 GPU와 TPU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실습에서는
그냥 간단한 파이썬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GPU, TPU 둘 다 선택하지 않고 그냥 CPU 모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여기 연결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션을 통해서 자원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럼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불러볼 건데요. 가장 프로그래머들 사이 가장 대표적인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행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북이라서 커맨드 엔터를 누르면 실행이 되지만 윈도우이신 분들은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클릭을 통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세션이 연결 중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초기화를 지나고 나서 연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당받은 램, 그 다음에 디스크 용량, 그 다음에 파이썬 3, 구글 컴퓨터 엔진 백엔드에 연결됐다 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드 블럭을 추가해 볼까요? 코드 블럭을 추가를 해보면 여기 1이라고 해서 코드가 실행된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산술연산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2라고 입력을 하고 B는 3, C는 A 더하기 B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5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코드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는 앞서 구했던 C에다가 5를 뺀 값을 구할 거고요. D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이번엔 텍스트 실행 순서가 왜 중요한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텍스트 실행 순서가 아니라 이제 코드 블럭의 실행 순서죠. 그래서 nice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을 하고 프린트 텍스트 1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드 블럭을 넣고 텍스트 2 그 다음에 프린트 텍스트 2 아니요 텍스트 1으로 동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 앞서 이제 텍스트 1에 들어갔던 nice라고 하는 변수에 콜랩을 덮어 씌우게 되는 거죠. 실행을 누르면 콜랩이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텍스트 1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콜랩이 실행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코드가 실행된 순서가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블록을 위로 올려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ice라고 있던 변수가 콜랩이라고 있던 변수가 콜랩으로 다시 들어갈 거고요. nice라고 하는 변수에 다시 해보면 콜랩이 덮여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 텍스트 1은 nice가 되겠습니다. 실행 순서가 변함에 따라서 안에 있는 변수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코드를 넘버 7 블록에 실행한 거를 다시 한번 실행해보고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1에서 코드를 실행시키면 콜랩이라고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 1을 출력하게 되면 콜랩으로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블록을 건너뛰거나 실행시키지 않으면 위에서 실행시켰던 블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블록이 그 메모리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블록이 실행되는 순서나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중간에 블록이 실행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블록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중간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받은 자원들은 반환할 수가 있는데요. 반환하는 방법이 이제 런타임에서 런타임 초기화를 누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할당받았던 이런 코드 순서들이 다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런타임 초기화 누르면 이제 여기 보시면 다시 연결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시 연결 누르면 할당이 됩니다. 네, 할당되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코드를 실행시키면 순서가 1번부터 나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코드 블록을 활용한 실습이었고요. 다음은 텍스트 블록을 실습하도록. 텍스트 블록은 이 블록을 누르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만든 코드 블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개는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지우실 때는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쓰레기통 모양 셀 삭제를 눌러주시면 지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정도만 지워보고요. 3개 정도만 지워보고 텍스트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서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텍스트 블록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 블록을 누르고 텍스트 셀을 추가하게 되면 하단에 새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만들기 위해서 샵을 입력해 볼게요. 목차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데를 누르게 되면 자동 입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차를 위로 올리고 싶다면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텍스트 블록을 만들어 볼까요? 텍스트 블록은 목차를 샵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샵을 2번 입력함으로써 sub 타이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타이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차 1에 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작은 글씨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수정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샵 3개도 가능합니다. 다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점점 글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차를 표현하는 하위 숨겨진 셀들에 대해서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열거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셀을 한 번 더 만들고요. 여기서 별표를 입력하면 열거형이 됩니다. 열거형이라는 걸 정확히 더 하기 위해서 아무런 텍스트를 한 번 더 입력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코앱 수업입니다. 하고 열거형을 위해서 별표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열거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더 되죠.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숫자 열거형입니다. 숫자 열거형입니다. 숫자 열거형입니다. 숫자 열거형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바로 코드 블록이 들어갑니다. 텍스트 블록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주석을 달기 위해서 메모를 남겨놓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하고 내가 이 코드 블록에서 뭘 설명하고자 하려고 했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장점은 이제 이렇게 해서 파일을 콜랩 확장자 파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py 파일로도 받을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기가 참 편한데요. 이게 콜랩을 사용하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콜랩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쉽게 따라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용법, 간단한 사용법을 익혔기 때문에 앞으로 파이썬 기초,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의 이해를 통해서 조금 더 익숙한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어려우셨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앞으로 더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